자, 여러분. 자, 오늘 마지막.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창업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은, 이 창업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인드라든지 아니면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라진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조건을 자기 성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자, 끊임없이 연구 노력하는 자세, 그리고 강인한 체력, 정신력이 필요하다. 이거는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째, 위기관리 능력과 결단력, 그리고 인내력이 있어야 하며, 항상 철저한 자기관리와 점포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 자,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자, 참 위기관리 능력, 자, 이런 부분도 훈련을 통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은, 자, 예를 들자면 오늘날에는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뭐 하나 예를 들자면은, 뭐, 얼마 전에도 불이 났잖아요. 그죠? 울산 지역에. 근데 이제 뭐, 그거는 많았습니다만은, 인명피해는 제로가 됐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뭐 어떤 평상시의 훈련같이,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우리가 운영하는 가게의 불이라든지 아니면 뭐 위급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좀 매뉴얼할도 필요하고 그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을 좀 키워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인내력. 자, 참 이 외식업체 같은 경우에는 바로 팍팍 안 뜬다고 했잖아요. 꾸준한 시간이 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여기에 가속도가 붙는다는 거. 자, 처음에는 천천히 가다가 올라갈 때는 굉장히 급속도로 성공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 그런데 주의해야 될 거는 이렇게 급속도로 성공을 하는데 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거, 그게 없으면 클 수가 없다는 거. 즉, 확장되었을 때도 확장되면은 또 시야가 틀려져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커버하지 못하면, 망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철저한 자기 관리, 점포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상담이나 교육을 통해서 정보 수집 능력을 가지고 고정관념을 좀 버려야 된다는 거. 우리가 항상 최고다. 제 같은 경우도 이제 한 15년 정도 좀 글로벌 기업에 있었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냐면 매달 경쟁 업체에 대해서 파악을 합니다. 그쪽에는 어떠한 프로모션을 하는지, 어떠한 신메뉴가 나왔는지,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어떻는지. 자, 우리에 대한 평가를 미스테리 샤프라고 하죠, 그죠? 자, MOT, Moment of Truth. 자, 진실의 순간.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 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중심 자체가 고객 중심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 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종업원에 대해서 자, 아낌없는 투자를 해야 된다. 즉, 어떻게 교육 개발이라든지 그 사람이 개발될 수 있는 분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우리하고 같이 가족이라는 의미, 자, 그런 부분들, 인사관리, 그런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 이제 뭐 신메뉴 조리 교육이라든지 서비스의 친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 예를 들자면은 신메뉴가 있다든지 아니면 메뉴에 대해서 진짜 어떤 곳에 가보면 종업원이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몰라서 아니면 몰라서 물어보죠. 이 메뉴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직원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얘기를 못 해? 주인이 먹여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맛을 모르고 그 특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먹어봤을 때는 이런 부분 약간 매콤한 맛을 좋아하는 분들은 좋아하고요. 또 식감을 이제 우선시 여기는 분들은 이걸 최고로 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좀 그런 이야기나 추천이나 이런 걸 전혀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종업원들이 뭐 레스토랑 뭐 고급 뭐 완전 고급은 아니지만 이제 뭐 중급의 이제 레스토랑인데 거기에 이제 아르바이트생들 같은 경우도 뭐 손님한테 주문을 받는데 그 맛에 대한 설명이나 거기에 대한 장점 단점이나 그랬는데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더 추천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에드온 세일을 매출을 더 올릴 수 있는 자 그런 기술들도 가르쳐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또 그 다음에 그 직원에 대한 애로 사항들. 자, 애가 만약에 우리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다음 주부터 이제 뭐 만약에 중간고사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중간고사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라. 공부가 중요하니까 네가 만약에 그거 하다면 언제든지 얘기해라. 뭐 충분히 시간을 빼줄 수 있도록. 또 그 다음에 어떤 거예요? 뭐 사랑에 버림을 받았다. 그럼 어떻게? 자, 사람마다 또 아픔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하니까 니한테 필요한 시간이 있다면 휴가를 줄 테니까 뭐 다녀올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식으로 좀 더 배려 또 그 다음에 뭐 이해를 해줄 수 있는 자 그러한 마음이 좀 필요합니다. 외식 경영자는 자 그 다음에 시대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꾸준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 자,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누누이 강조했죠, 그죠? 자, 큰 흐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 외식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 8대 포인트가 있습니다. 8가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템, 브랜드, 자, 라이프 사이클이 있다는 거. 자, 인간의 성장하고 급속도로 자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정체기가 되고, 그 다음에 쇠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사라지는 자, 그러한 라이프 사이클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공급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연령대층이 지금은 어떻게 된다 했나요?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 시장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고요. 수요층에 대한 소비에 대한 패턴을 분석해야 된다. 즉, 어떻게, 자, 건강과 관련된 거, 자, 또, 연세 드신 분들, 또, 그 다음에 신세대들은 또, 퓨전이나 아니면 가심비, 보기 좋은 곳을 이제 선택하는, 또, 그 다음에 분위기 있는 거, 그 다음에 청결한 거, 자, 이런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 자, 그 다음에 창업 주체에 대한 창업 환경에 대해서 자, 사업에 대한 색깔, 나는 어느 분야에 어떻게 갈 건지, 아이템과 이제 접목해서 자, 본인하고 맞는 이제 뭐 본인이 좋아하는 뭐 해산물을 좋아한다면 이제 뭐 그러한 계통들, 육고기를 좋아한다면 육고기를 운영하는 그러한 계통, 그 다음에 한식을 좋아하면 한식을 하는 그러한 계통들, 아이템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신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 너무 급작스레 성장하고 급작스럽게 죽는 자, 그러한 아이템들. 자, 그 다음에 서울하고 지방하고 아이템이 틀리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이런 우려를 범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너무 빨리 시작하는 것. 자, 서울이나 기타 등등 대도시 지역에서 아주 성공했다고. 자, 우리 이제 뭐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도 아주 잘 될 것이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시의적절한 시기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에서 너무 빨리 접목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실패의 원인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운 것과 사업성과의 관계에서 좀 파악을 잘 해야 되겠다.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 자, 지금 같은 시대,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추가를 2가지를 더 해라. 뭐, 테이크아웃 해가는 그러한 시스템. 그 다음에 배달을 할 수 있는, 자, 그러한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고, 자, 자기가 정그하다면 주 아이템을 좀 변경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제가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은 횟집을 했어요. 근데 횟집 같은 경우 와서 먹고 하니까
코로나에 부담이 크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배달하기에도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주특기는 뭐예요? 해산물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 해산물을 이용한 뭘 한다? 배달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굉장히 지금 성공을 거두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충분히 배달 시간까지 고려해서 배달되어져서 먹었을 때 그 찜이 어떻게 국물이 생기지 않고 그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걸쭉하게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들. 자, 그다음에 상권 입지 점포에 대한 선점법.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포에 대한 구별. 상권 입지 요즘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파괴됐죠. 배달 쪽에서 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자기 컨셉하고 배달하고 좀 잘 맞춰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뜨는 상권, 지는 상권. 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런 도시 유형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신도시들 같은 경우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고요. 자, 그 다음에 올라가는 곳과 내려가는 곳이 있다면, 자, 어떻게 될까요? 들어오고 나가는 것. 아파트 단지가 있다면 들어오는 쪽과 나가는 쪽.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 자, 이런 부분들도 알아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잘생긴 점포, 못생긴 점포. 자, 잘생기든 못생긴 점포. 자, 못생긴 점포도 잘 활용하면 아주, 극복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참 이제 방법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에 있는 뉴욕 같은 경우에 자, 굉장히 임대료가 비쌉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많겠지요. 어떤 문제?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1층 같은 경우에 자, 이 햄버거 가게는 어디에 들어선다? 11층에 들어섭니다. 11층에 들어서면서 어떻게 한다? 가격이 임대료가 굉장히 저렴하겠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손님이 주문하면 거기까지 손님들이 올라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미끄럼틀 형식으로 내린다든지 아니면 낙하산처럼 햄버거를 달아서 내려주는 거예요. 누구 손님 해가지고 그 위에서. 그랬을 때 그 손님들은 환호하면서 받는 거예요. 그냥 건물 밑에서. 아시겠죠? 그런 것도 이제 극복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횟집인데 바다는 아니잖아요. 바다에서 하면 훨씬 좋겠지만 어떻게 바다에서 나오는 듯한 동영상과 뮤직을 틀어놓는 거예요. 음악을 틀어놓는 거예요. 아니면 바다 음악 아니면 바다 소리를 틀어놓는 거예요. 요즘 대형 스크린 하더라도 돈이 비싸지 않거든요. 자, 그랬을 때 거기에서 먹는 사람들은 그러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자, 포레스트, 숲을 연상하게끔 카페 같은 경우에도 숲에 와서 먹는 듯한 자, 그러한 분위기를 만든다든지 좀 그런 부분들. 자, 아이템하고 적합성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점포, 계약 시 위상. 자, 다른, 우리가 이 업종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한테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동네에 가서 그 주인에 대한, 건물주에 대한 심성을 파악해 보십시오. 왜냐면은, 제가 굉장히 고생했는데, 자, 작은 규모가 아니잖아요. 자, 매장을 하나 만드는데, 제가 이제 10억짜리 매장을 만들어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 그런데 여기에 대한 주인이 좀 괴팍한 사람이에요. 괴팍한 사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생활하는데 피곤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사사건건 도움이 안 되고 뭘 한다?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은 뭘 하냐면은 같이 들어온 사람도 굉장히 힘들어해요. 뭐냐면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한다. 그런데 어떻게 보통 다 보면 설치하기 쉬운 곳에 설치를 해주잖아요. 그걸 설치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벽면에다가 뚫어가지고 그 공간에다가 설치를 해라고. 공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공사 비용이 또 추가로 들잖아요. 자, 그 다음에 가스를 설치한다. 그 가스를 어디에 1층에 설치해 놓으면 굉장히 가깝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걸 어디에 옥상에다가 우리 매장은 1층, 2층인데 옥상 6층, 7층에다가 가스를 올리래요. 자, 그 가스를 올리는데 엘리베이터를 가지고 가스를 올렸어요. 가스 큰 걸 가지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상한다고 사람이 들고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가스하는 업자는 어떻게 될까요? 얼반 죽잖아요. 그죠? 자, 그런 참 좀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자, 그와 또 반대되는 사장님도 계셨어요. 제가 관리하는 매장이었는데, 자, 그 사장님은 자기 건물에 우리 업체가 이제 들어갔잖아요. 자기 것처럼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인심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도 참 어려웠기 때문에 슈퍼를 해가지고 돈을 버셨어요. 근데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참 인심 좋고 사람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분하고 같이 가게를 할 때 우리 가게인데 그분은 전혀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자기 일처럼 협조를 해주는 거예요. 옥상에다가 전기 추가 설비를 해야 된다 하면 그것도 해주고, 자, 어린이날이나 굉장히 바쁜 날 와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풍선도 불어주고, 예, 데코레이션,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주는 거예요. 협조가 아주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한 그것까지 가지고 계시니까, 인지도가 있으니까 그분을 보고 또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음식업이잖아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건물에 있으니까 다 싫어 보이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조차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아는 사람들은 관계 없다는 걸 알고 난 다음에야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점포 계약 시 이런 설비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건물주의 태도나 마인드나 이런 것도 반드시 알아보고 들어가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들도 참 중요하다는 거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아, 그 사람 좀 아니다 싶으면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가격이 저렴해도.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을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고객 및 직원 관리, 자, 고객 감동 포인트, 자, 알아줘야 되겠죠. 고객을 알아봐주고, 특히 단골 고객을 잘 대접해야 되겠죠, 그죠? 꼭 그런 것만 아니지만 한국 사람들은 또 뭐 음식점 같은 경우 모임이 많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 좀 뭐 총무라든지 좀 그런 분들, 회장이나 이런 분들, 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신경 쓰는 그런 부. 또 그 다음에 단체 문화가 많으면 주위 인근에 어떤 단체에 대한 이제 뭐 배려 이런 것들 좀 해주시고요. 또 학교 같은 주위 같은 경우에는 뭐 소모임을 충분히 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해준다든지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뭐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뭐 포인트. 자, 그 다음에 직원 감동. 자, 직원들에 대해서 뭐 충분한 보상과 배려, 뭐 명절이라든지 이런 것도 챙겨주고 직원이 어려울 때뭐 같이 일한 직원이 뭐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집안의 경조사를 또 챙겨줄 수 있는 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서비스 경쟁력이 무기이다. 자, 간단한 거에 이제 고객들이 감동한다는 거. 자, 신발 정리 같은 경우 옛날에도 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누구 신발인지 딱딱딱딱 찾아준다는 거 주인이 굉장히 감동하죠, 그죠? 자,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물 하나라도 다른 데하고 차별화해서 줄 수 있도록 그다음에 플러스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다른 데는 좀 안 해주는 뭐 포장을 해준다든지 먹고 남은 것들에 대해서 포장해 줄 때 그냥 먹고 남은 거 딱 그것만 해주는 게 아니라 좀 더 얹어서 주는 거. 자, 그 다음에 포장해 주세요 하는데 아이고 집에 김치가 없네 하면 김치 하나라도 조금 더 챙겨줄 수 있는 자 그러한 마인드 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 굉장히 작은 것에 감동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자, 시설적인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자, 인테리어 부분에서 좀 더 다른 데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것을 가져야 되겠다. 뭐, 그래서 많이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자면 도토리 묵집이 있는데 그 집에 가면 뭐가 있다, 도토리를 막 쌓아놨어요. 또 근데 이걸 좀 잘해야 되는데 이 도토리를 해마다 바꿔야 되는데 이 도토리가 2년 3년 계속 그대로 있는 거예요. 먼지가 뽀야. 자,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름이 뭐예요? 맷돌 순두부집이에요. 맷돌을 가지고 할머니들이 돌리고 있어요. 근데 안에서 뭐예요? 기계가 또 돌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 것들. 또 그다음에 이제 유기농 빵집이다 해서 살펴보니까 어떻더라? 유기농 앞에다가 뭐 있어요? 비싸니까 유기농 밀가루가 막 재어져 있어요. 근데 뒤로는 뭘 가져가요? 일반 밀가루 포대 가져가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 것도 인테리어가 된다. 자, 그다음에 어떤 거예요? 막 쌀, 뭐 좀 특별한 살 막 지어놨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들도 있다는 거. 그런 게 인테리어가 된다는 거. 자, 무조건 싸다고 해서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비싸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닙니다. 자, 인테리어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효과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자, 옛날에 있는 매장 같은 경우에 주인 말로는 건물에 대한 뭐 수입품이다 이래가지고 뭐 플라스틱 같은 거 이상한 거를 벽면에다가 보통 대리석을 하는데 그걸 때려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제 부딪히고 이렇게 되니 이 파손이 돼버리는 거예요. 파손돼 버리니까 이게 수입되고 하니까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번 오고 나오고 안 나와 버려요. 그럼 어떻게 유지 보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시트지 같은 걸로 또 커버를 하고 또 주위에는 또 공사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뭐가 필요하다? 그런 장기적인 측면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예술성과 실효성, 자, 실용성, 자,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 뭐, 그 지역 특색에 맞추어서 전통적인 도시면 좀 전통적인 문양, 그 다음에 뭐 디지털화되어 있으면 디지털화 현황,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간판의 중요성, 자, 사인 디자인, 구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인간이 먹는 욕구가 일어나는 게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자, 빨간색, 붉은색.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이제 고기 익은색, 이런 것들. 자, 근데 이제 인간이 싫어하는 색이 뭐냐면은, 이제 사과 익으면 빨갛잖아요. 과일 익으면 빨갛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인간이 싫어하는 색이 이제 보라색 같은 거, 독버섯 같은 거, 이런 색깔들. 자, 현란한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먹었을 때 탈이 많이 나기 때문에 DNA가 심어져 있어요.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칼라나 간판 같은 경우,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좀 신뢰를 주는 거. 그래서 삼성 간판이 어때요? 아주 파란색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브랜드 네이밍도 중요하다는 거. 자,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자, 세 번 망한 집, 네 번 망한 집, 이런 것들. 네 번 망했다.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실패를 많이 했으니까 잘하겠다. 뭐 그런 의미도 되겠는데 좀 망한 의미 자체가 들어간다는 게 좀 그거죠. 그죠? 이미지가 안 좋죠. 그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자, 두 번째 맛집. 자, 첫 번째 맛집은 어디다? 첫 번째 맛은 엄마가 해주는 맛이다. 그 다음 맛이 우리 집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 거. 자, 1위는 아니지만 2위다. 자, 엄마 맛보다는 못하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다. 이런 의미의, 가게 이름. 이런 형태. 자, 이런 것도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홍보 마케팅 비법. 자, 인터넷 마케팅을 통해서 좀 할 수 있는, 자, 이런 부분들. 자,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굉장히 많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 이런 것 같은 경우 어떤 거예요? 반드시 배달 앱을 사용한다면은 배달 가고 난 다음에 뭘 해요?
손님들이 후기를 올리잖아요. 그 후기에 대해서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된다. 읽어봐야 된다. 오늘날 같은 경우에.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뭘 하냐면은 이것도 약간의 돈 주고 조작하는 게 아니라, 먹은 사람이 이제 이걸 달 수가 있잖아요. 그죠? 달 때 자기 지인들이나 좀 아는 사람들한테 초기에 조금 신경도 쓰고 긍정적으로 답을 올릴 수 있도록 좀 그런 유도도 필요합니다. 왜? 그런 것들이 홍보의 한 방법이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 자, 이것은 뭐 다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끈기와 뒷받침 그리고 아이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이러한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